안녕하세요. 끝판회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자, 일단은 여기서 좀 아쉬운 것이 저항을 맞고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코로나 패턴으로 가나?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는데 이제 뭐 그렇게 간다면 뭐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큰 틀로 보면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 매도를 하는 건 괜찮은 전략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분할로 비중을 덜었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다시 산다라는 전략도 괜찮고, 아니면 뭐 지금부터 천천히 산다 이 전략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미넌스가 다시 어쨌든 꾸역꾸역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미넌스가 59나 60이나 이제 이런 데를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리플이에요. 너무 핫하잖아요, 리플이. 자, 무슨 일이 있었냐? 리플의 SEC 소송 관련해서 1.25억 달러의 과징금 지불 판결. 이건 사실 리플의 거의 승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벌금 말고 페널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옛날에 리플 소송에 대한 이슈를 말씀드릴 때 그냥 벌금형으로 끝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실제로 벌금을 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이게 왜 이걸 승리라고 하냐면 보면은 1억 2천만 달러의 벌금과 일반적인 가처분 명령, 그러니까 별다른 페널티가 없다는 거죠. 벌금 말고는. 그래서 리플이 기존에 하는 사업들 그대로 유지해도 상관없고, 그리고 리플이 주력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ODL이잖아요. ODL을 보면은 여기 이제 봤을 때 리플이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ODL 판매는 미국 관할 것 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결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판매가 계속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리플의 수입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리플 얘기를 하면서 리플릭스 이런 거 영상을 찍었을 때 항상 많이 보여드렸던 차트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이 차트거든요. 여기 이동평균선을 끄고 보면은 굉장히 큰 틀의 수렴을 어쨌든 하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온 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도지 예전의 차트와 같다. 도지 제가 4원대 볼 때 그 차트랑 비슷하다. 그때도 여기 살짝 깬 다음에 올라가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소송 이슈가 거의 해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또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 좀 떨궜다가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를 지금 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밀집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구간에. 그래서 뭐 좀 빠진다라고 하면 뭐 이런 구간에서 횡보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가격대가 뭐 750원대까지 뭐 많이 빠진다면, 왜냐면 이제 여기가 620원대에서 900원대까지 올랐기 때문에 뭐 700원대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은 좀 천천히 뭐 매집하는 방법도 좋겠죠. 그래서 그게 좀 끝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수렴이 진행이 되고, 요게 이제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상단으로 1000원대까지 빠르게 오를 수가 있다. 여기 보시면 1200원대까지 빠르게 오를 수가 있겠네요. 이게 그 다음에 된 다음에 뚫리게 되면 요 밑에 이제 2000원, 4000원 이런 데까지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영상에서도 이걸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되게 중요했던 부분은 뭐냐면 일본은행이 굴복한 거. 요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재무부에서도 3천억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를 투입한다. 이게 유동성을 또 공급하는 거. 그래서 지금 당장 또 눌리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되게 둔감해지기 마련인데, 이제 그런 걸 사실 세력들이 노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흔들면서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 소스에 대해서 잊혀지게 만들고, 현물 ETF에 대해서도 잊었죠.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된 것도 이제 잊었단 말이에요, 조정이 오니까. 그리고 이더리움이 지금 약세니까 잊혀지는데, 비트도 실제로 현물 ETF 된 다음에 약세가 일어났다가 갑자기 다시 본격적으로 오르니까 그제서야 현물 ETF 때문에 오른다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요때죠, 요때. 여기서 이제 보면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1월 11일에까지 올랐다가 그 다음 저점을 1월 23일까지 쭉 뺀 다음에 올려주고 횡보하고, 그때부터 자리 안 줬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까지를 본다라고 하면 거의 한 달 동안 이 눌림목이 펼쳐진 다음에 그때부터 자리 안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러한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기간 조정이 끝난 다음에는 자리를 안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아니면 정말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V자 반등 형태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근데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뭐 이런 구간들마다 보면은 다 횡보하는 기간이 좀 동반이 됐다. 여기도 그렇고 이제 여기도 그렇고요. 그런 기간들이 동반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뭐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좀 뭐 여유를 가져도 된다 말씀드리고, 아예 그냥 시장을 떠나는 거는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어쨌든 시장에 남아 있으면서 계속 지켜보고 천천히 내가 뭐 리스크 관리 좀 해야겠다 하면 4848도 해보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조금씩 매집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항상 이게 상승장 고점이 나오고 800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좀 유의미한 움직임들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800일이 다가와요. 그죠? 그래서 거의 본격적인 상승이 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을 하는 거고, 일단 요 구간만 좀 잘 마무리되면, 그리고 이 박스권만 뚫으면 그때부터는 정말 고각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 수는 있지만 절대 시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걸 보면은 여기서 이제 2차 하락이 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처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이미 지금 나온 조정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66,0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도 보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면 얘가 여기서 조금 더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 뭐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돼요. 저점을 깬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좀 예의주시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보면은 비트코인이 항상 오를 때 보면은 이러한 평행 채널을 뚫고 난 다음에 고각 상승이 나오거든요. 뚫고 고각 상승, 뚫고 고각 상승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평행 채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이번에나 뭐 다음 달에 뚫어주면은 그때부터 고각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패턴, 요번에 나온 패턴이, 자, 요런 패턴 있죠? 이렇게 나온 패턴. 이게 2020년 코로나 때도 나왔던 패턴이고 2015년과 2016년에도 나왔던 패턴이기 때문에 이거 이후에 잘 버티면서 이 구간을 뚫어주면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고각 상승이 나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지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 나쁘지 않다고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도 여기서 이렇게 올렸다가 리테스트 하고 올라갔고, 여기도 올렸다가 리테스트, 그다음 이제 올라갈 차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보면은 그 피보나치 상으로 0.618까지 되돌림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보시면 이때도 2013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그 618 구간이 여긴데 올라갔다가 리테스트 주고 그다음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저항 맞고 리테스트 주고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스마트머니에 대한 부분을 좀 모르는, 지금 봐야 되는데, 보면은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신규 월렛들을 보면은 계속 어떻게 본다? 늘어나고 있다. 어느 시점부터? 이때부터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손바뀜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똑똑한 스마트머니들은 시장을 아직 떠나지 않았다라는 걸 뜻하는데요. 그리고 이걸 넘어갔을 때 보면은 본격적으로 이게 늘기 시작한 것이 언제냐? ETF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보면은 단기 투자자의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그러니까 ETF를 기준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손바뀜이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매집이 다 끝나고 개미를 다 털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뭐 천천히 볼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비트코인 고래들이 이번에 급락장에서 매집을 했다. 보시면 10개에서 1000개 사이의 보유량을 갖고 있는 지갑 증가 추이에 따르면 이들 고래는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을 때 빠르게 매집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만원대를 유지하면서 횡보하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면 뭐 그것도 베스트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폴리마켓 유저가 지금 보면 이거 예측하는 사이트인데 트럼프가 11월 대선의 승리 확률이 51%가 됐다. 그래서 지금 해리스가 47%가 됐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상승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근데 결국엔 뭐 트럼프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일봉도 마감을 했고, 일봉 차트를 한번 보면요, 여기 이동평균선 안에서 갇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좀 당분간 이런 식의 횡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한번 떨어진다 그러면 이런 데를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큰 틀에선 이러한 박스권에서 버틴 다음에 올려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이니까 여러분들 좀 뭐 힘드실 수 있지만, 어제 희망찬 기대로 아침을 맞았다가 저녁에도 떨어지는 거 보면서 또 좌절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너무 좌절하실 필요 없고 천천히 그냥
한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보시면 여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되니까 일단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고 그렇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적당히 여러분들이 긴장감을 갖고 좀 긴장감과 여유를 뭔가 병행하면서 갔다 보면 시간이 끝나 있고 조정도 끝나 있으면서 다시 고각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